29페이지는 이제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주어랑 동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어랑 동사만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또는 주어랑 동사 뒤에 반드시 보어라고 C, 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 세 가지가 기본 이해가 된다면 다음에 나오는 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뒤에 이제 목적어나 보어가, 쉽게 말해서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대부분 다 어떤 표현들이 들어갔냐면 전치사가 주로 들어갔었죠. 전치사 뒤에 명사를 포함한 전치사 구가 들어갔었죠. 이게 1형식이었고, 2형식은 주어랑 동사만으로는 도대체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he becomes 이런 표현들은 그는 되었다. 그럼 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랬을 때 주어 동사 뒤에 반드시 필요한 말,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말, 문장 절대 안 되죠. 그런 걸 C, 보어라고 했어요. 근데 보어를 쓰는 동사는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서 이형식 동사라 그래서 이형식 동사는 좀 외우자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어떠한 동사가 보어를 쓰냐, 보어를 쓰는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이형식 동사, 비동사, 감각동사, 되다를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look 친구들 뭐뭐 있었죠? seem, appear, 상태를 나타내는 stay, remain.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적을게요. 그래서 바로 앞에 1-2를 보시면 1-2를 보면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형식 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찾았어요. 34번 볼게요. worry often gives. worry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명사로도 쓰이고요. worry가 걱정이라는, give가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찾았는데 give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전체를 볼게요. 전체를. 그런데 전체를 봤더니 동사 뒷모습을 볼게요. 명사가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둘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는 작은 것, 뒤에는 큰 그림자. 작은 것, 큰 그림자. 서로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 앞에 있는 게 목적어, 뒤에 있는 것도 목적어, 둘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삼형식이랑 비교해보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명사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명사가. 그랬을 때 이 두 명사가 서로 다르면 둘 다 목적어예요. 둘 다 목적어.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에는 에게를 붙이고 뒤에 있는 목적어에는 을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봐서 주어 동사를 찾고, 이게 제일 1순위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명사가 몇 개 나왔나, 명사가 다 두 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명사가 나왔으면, 두 개가 나왔으면, 만약에 두 개 나왔으면 같은지를 다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랐을 땐 앞에 있는 명사에 에게를 붙이고 뒤에 있는 명사에 을를 붙여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걱정은 작은 것에게 큰 그림자를 준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랬을 때 주로 뭐뭐에게는 주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오고 을은 사물이 주로 나와요. 이랬을 때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꼭 뭐뭐에게를 먼저 말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 문장 같은 경우 걱정은 큰 그림자를 준다. give 뒤에 큰 그림자를 먼저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쓰면 돼요. 대신에 자, 뭐뭐에게라는 이
자, 이름을 그럼 정하고 해야 되겠다. 자,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 이미 알았죠? 그 다음에 을르를 직접 목적어. 그래서 누가 나는 이제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쓸 거야.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먼저 썼어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겠죠. 그럴 때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간접 목적어가 없던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to, for, u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to나 for나 up을 넣는 건데 얘네를 선택하는 기준은 동사에 맞췄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본다면 걱정은 작은 것에게 큰 그림자를 준다. 밑에 문장 보시면 걱정은 준다. 주어 동사까지는 같은데 큰 그림자를 먼저 썼어요. 그러면 작은 것이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없었던 갑자기 전치사가 생기는 거예요. 떡하니 이렇게. 근데 왜 투가 생겼겠어요? give니까. 여기 위에 보면 give, bring, show, lend, send, hand, pay, offer, tell, teach, promise, wish 등등등은 무조건 to를 쓰고 buy, bring, make, get, find, call, cook, order, choose, prepare는 무조건 for를 쓰고 ask는 up을 쓰래요. 뜻 모르는 거 있나요? 뜻? bring, 가져, lend는 뭐예요? 빌려주다. 빌려주다. pay, 뭐 지불하다. offer, give라고 생각하면 돼요. offer 주다예요. tell 말하다. 이때 이때 get은 가져다 주다. 예요. 가져다 주다. 이렇게. 나머지 prepare 준비하다. order는 명령하다. 나머지는 알 것 같아서 명령문이란다. 명령하다. 그래서 포인트가 왜 명사를 자꾸 강조하냐면 이제 뒤에 가보면 주어 동사 뒤에 역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 걸 보게 될 텐데 이때 이 두 명사가 같은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다르면 목적어가 두 개인 건데 다른 명사, 이 명사 두 개가 다르면 목적어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명사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다른 주어로 보면 되고 여기에 마치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격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을 텐데 여기 없네요. 다음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뒷장에서 1-5에서 볼 거고 자 지금은 요거는 일단 패스. 자 그럼 35번 볼게요. 주어는 nobody, 동사는 can bring.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를 봤더니 되게 유인데요. 보통 나는 명사라고 말할 때 명사 안에 대명사도 포함시켜요. 명사나 대명사도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명사라고 말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명사라는 건 보통 대명사도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명사가 앞에 나왔으면 뒤에는 대명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제인이라고 썼어요. 뒤에는 she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랑 동일선상에 놓고 볼 거고 또 우리 원래 명사가 아니었는데 명사가 된 애들이 있어요. 동명사. 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런 게 다 명사예요. 이걸 알고 가야 좀 더 수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주어 동사까지 봤는데 you가 있고 piece가 있어요. 그럼 바로 명사가 나란히 두 개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설명이 이런 거예요. you는 너라는 대명사,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다 같은 거예요. 너하고 평화는 다른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건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너에게 평화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너에게 평화를 자리 바꿀 수 있죠. Nobody can bring peace to you. to you가 되겠죠. peace to you. 자, 간목과 증목의 자리를 바꿨을 때 전치사의 선택은 동사가 정한다. bring은 to를 쓰는 거니까 이 문장은 Nobody can bring peace to you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but은 뭘까요? 하지만이 아니라 뭐뭐 이외에는 이라는 전치사예요. 즉 아무도 너 자신 이외에는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어 라는 문장이에요. But yourself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럼 37번 홀수만 할 테니까 아니다. 요건 36번을 할게요. 자, 주어는 Andy promised. 이게 좀 어려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는 Andy가 약속했죠. 자, 그 다음에 뒤를 전체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사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not to cheat.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에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과 부정행위 안 하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간목에게, 뒤에 있는 건 직목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앤디는 선생님에게 부정행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가 되겠죠. 시험에서 다시는 부정행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자리를 바꾸면 not to cheat to his teacher가 나오게 되겠죠. 자리를 바꿔서. 그리고 보통 이제 빨간색 위주로 먼저 해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할 건데 빨간색이 쉬워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장에서 주어 동사까지 나왔고 뒤에 명사까지 발견을 했어요. 보통 동사에 따라서 얘가 목적어냐 부어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목적어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첫 번째 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이때는 둘이 같은 대상이 돼요.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명사라고 쓸게요.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자 1-4에서는 1-4 자, 잊어먹을까봐 1-4에서는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란히 나왔는데 이 두 명사가 서로 달랐어요. 같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달라서 앞에 있는 건 에게 뒤에 있는 거 를 이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리를 바꿨을 경우에 직접 목적어에 전치사가 붙는다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똑같이 명사가 나왔는데 둘이 같아요.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치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문장을 해석하고 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나와 있을 텐데 여기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여기 예문 두 개를 보면 주어랑 동사는 같아요. 엄마가 메이드 했대요. 미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뒤에 a cake 자 대명사와 명사가 나온 케이스야. 둘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표현해놨죠. 그러면 에게 을린 거예요. 근데 밑에 문장은 엄마가 만든 건 맞고 나까지도 맞는데 me하고 a teacher의 관계를 받고 전체를 봤더니 결국은 내가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 마치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me를 I로 살짝 바꿔서 is가 아니죠 그러면 is가 아니라 비동사가 me가니까 M으로 해서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엄마는 내가 선생님으로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굳이 얘는 그냥 편하게 합시다.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 둘이 같잖아요. 지금 이것만 알면 돼요. 위에는 다른 거, 밑에는 같은 거. 나랑 케이크는 다른 거, 그러면 에게 을래. 같으면 내가 선생님이 돼요. 엄마는 내가 선생님이 되게 만드셨다. 나를 선생님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렇게 같으면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보어. 자, 위에 볼게요. All work and no play.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을 울지 않으면 얘가 주어예요.
단수 취급하는 거고 makes가 동사죠. 그럼 잭이 나왔어요. 잭은 목적어겠죠. 잭과 a dull boy는 서로 같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이 결국은 dull boy가 되는 거거든요. 바보거든요. 그러면 잭은 바보다라는 이라는 의미가 성립이 돼요. 잭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잭을이 되고 에게 을들이 아니라 잭은 바보다. 즉 일하고 놀지 않으면 잭이 바보가 된다. 잭을 바보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명사가 2개 나오는 거 44번. 유네스코가 이름 지었대요. 자, 명사가 지금 2개 나올 거예요. 제주라는 명사 하나, World Natural Heritage Site 명사 2개. 자, 그러면 name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name이란 단어의 뜻은 이름 붙이다. 이름 붙이다. 그러면 유네스코가 이름 붙였죠. 제주도에 이름을 붙였죠. 근데 뒤에 명사가 또 나왔죠. 제주도와 뒤에 나오는 명사는 어떤 관계죠? 같은 거예요. 제주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결국 제주도가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세계문화유산, 동격으로 보시고 그러면 유네스코는 제주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명명하였다, 지명하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명명하다, 이름 붙이다, 지명하다. name이란 단어의 뜻을 동사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명사가 내 밑에 예문에 명사가 나란히 2번 나온 게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여기 51번. 51번의 주어는 sports commentator가 주어고 동사는 당연히 third겠죠. 그럼 누가 뭐 한 거예요? 스포츠를 설명해주는 평론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평론가 해설가? 네, 해설가라고 할게요. 스포츠 해설가들은 생각했대요. 뒤를 봤더니 힘이란 대명사가 나와 있고 그럼 당연히 그럴 생각을 했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요게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게 올해의 타자란 뜻이거든요. 자, 그 남자와 올해의 타자 어때요? 같죠? 동격이죠? 그러면 그 남자를 올해의 타자로 생각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A를 B라고, A는 B다, A는 B다, A를 B라고 이렇게 관계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딱딱하지만 해석을 한번 적어보면 명사가 2개 나왔을 때 다르면 에게 을를 같으면 A를 뭐뭐라고 이렇게 좀 정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예요. 명사가 2개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한꺼번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준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준동사는 뭐가 준동사냐면 투부정사, 동사원형, 동사원형의 ing, 동사의 ed, 과거분사, 현재분사, 동사의 원형. 얘는 투부정사죠. 자, 이런 경우는 해석을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이 명사를 A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A를보다 A가가 더 자연스러워요. A가 이만큼 동그라미 쳐서 B라고 하면 A가 B라고 이렇게 문장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나는 생각했다. find가 생각했다예요? 맞아요. 찾다 말고 알다, 생각했다, 알아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Some documentaries on TV. 이게 첫 번째 명사죠. 목적어겠죠. 나는 몇몇 다큐멘터리를 찾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를 생각한 거야.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근데 명사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very educational. 형용사가 나왔죠.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이 부분을 A가, 은는이가를 붙이는 거예요. 은는이가. 다큐멘터리가
뭐라고? 아주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몇몇 TV의 다큐멘터리가 아주 교육적이라는 걸 알았다. 이게 알았다도 돼요.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명사, 목적어가 이제 나오겠죠.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나 준동사 이런 애들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라? 은는이가 이 목적어에다가 은는이가를 붙이고 뭐뭐라고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빨간색 먼저. 주어는 47번 볼게요. 더 노이즈가 주어겠죠. 노이즈가 무슨 말 우리말로? 소음이란 명사죠. 소음. 전치사는 수식 어떤 소음. 바깥의 소음은 얘가 동사겠죠. 그 다음에 미면 당연히 목적어겠죠. 그러면 바깥에서의 소음은 나를 유지시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봤더니 awake가 나왔죠. 이게 형용사예요. 그럼 나를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의 소음, 외부 소음은 내가 밤새 awake인 상태로 만들었다. 그럼 awake가 무슨 뜻? 깨어있는. 그럼 우리 내가 뭐라고? 내가 밤새 깨어있도록 했다. 나를 밤새 안 재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50번. You drive me crazy. 너는 drive me. me 다음에 crazy가 형용사. 그러면 내가 crazy하다. 내가 crazy하다고. 내가 뭐뭐라고. 내가 미치게. 너는 나를 내가 미치게 만들어. 이때 드라이브가 make예요. make로 하면 더 쉽죠. You make me crazy. 넌 날 미치게 만들어. 넌 내가 미치도록 만들어. 은는이가 을를 여기에 너무 이렇게 하나 목적어는 을을이다라고 박아놓지 마시고 주어처럼 은는이가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안 한 것 중에서 몇 번을 할까요? 46번 볼까요? 자, let me explain what's going on. 자, let me. 자, let은 동사죠? 동사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명령문이겠죠. 자, 이 경우에는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줘 라고 아예 구문을 외워도 돼요. let me는 let me 하고 들어가잖아요. let me 뭐뭐뭐 그러면 내가 뭐뭐 하게 해줘. 이렇게. 내가 설명하게 해줘. 뭐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설명하게 해줘. 이게 바로 명령문이라 나온 동사의 원형, 그리고 뒤에 이제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준동사가 나온 케이스죠. 바로 이거. 이 let이 이 동사에 해당되는 거고, 이 me가 여기 목적어, 그다음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고 바꿔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해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줘.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고 여기까지. 여기는 숙제예요. 숙제인데 여기 보시면 각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해석만 하고 감으로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장에 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주어 동사만 찾아보고 주어 동사만 찾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명사까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 명사. 긴 거 한번 볼까요? 긴 거. 7번만 해줄게요. 7번에서는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했더니 나 같은 경우는 동사를 먼저 발견하거든요. 7번 쭉 보면 동사가 뭘까요? 동사는 얘가 동사죠. brought, bring의 과거요. 그러면 주어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더 reader라는 뒤에 있는 명사는 뭐예요? 목적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잡지는 독자를일까? 독자에게겠죠. 독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지. 잡지는 그럼 뭘 가지고 와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명사가 또 있네. 자, 주어 동사 찾았죠? 명사가 하나, 두 개 있죠. 명사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비교해보면 둘은 다르죠? 그럼 앞에 있는 건 에게, 뒤에 있는 건 을. 그럼 여기까지가 중심인 거죠. 잡지는 독자에게, 독자. 읽는 사람에게 소식을 가져다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어. 또 어떻게 수식어예요? 잡지가 독자에게 소식을 가져다 주는 기간.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 여기 뉴스는 뉴스인데 어떤 뉴스? 뭐뭐에 대한 뉴스. 뭐에 대한 뉴스? The country, about the country and the rest of the world. 그 나라와 나라 밖 소식.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심을 찾아서 읽으면 나머지는 다 수식관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얘는 목적어, 간목, 얘는 직목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숙제는 내면 맞고 틀리는 거 여러분 확인해서 넘겨줄 테니까 페이지 31페이지까지 해서 내시면 됩니다.